자, 오늘은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네, 일찍 시작을 했고요. 네, 사실 몸이 썩 좋지 않은 관계로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평소 때보다 방송 시간이 짧아질 겁니다. 네, 몸 상태가 그닥 좋진 않아갖고, 네,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네, 관련돼서, 네. 어우, 목도 아프네. 최근 소식들 잘 정리해서 핵심 내용들 여러분들께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나눌 얘기는요, 여러분들 최근에 리프사가 이 인사이트 지금 보시는 거 있죠? 8월 29일날 하나 올리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시는 아티클, 오늘 올린 거죠. 날짜는 이제 9월 4일로 적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시차가 있어서 그렇죠. 거의 오늘이라고 보면 된다. 만 하루가 되지 않은 건데, 재밌는 거는 이 친구들이 제가 제목에서도 밝혔지만은 요즘 하는 거를 보면은 진짜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순간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우리가 지금 순간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한테 다가올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리프사의 이런 생각을 살펴볼 수 있냐면, 최근에 말씀드린 그 레귤러터리 프레임워크 관련된 거, 그 미셸 본드랑 그 밖에 어제 소개했던 그 두 친구, 정부기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일했던 사람, 토큰법 관련해서 그거 초안을 만드는 거 일했던 사람 데려왔잖아요, 스카우트에서. 그런 데서도 살펴볼 수 있었고, 더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버먼트, 정부기관이나 또는 레귤레이터들, 규제기관들, 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죠. 정부기관, 거버먼트나 겹치는 부분 어쨌든 있는데,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뭐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인터뷰 방송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채널들, 컨퍼런스나 이런 장소들을 통해서 리프사의 주요 임직원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죠. 우리는 이제 규제 또는 정부기관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린 그런 모델을 설계해왔다. 이미 모든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 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너희를 무너뜨리고 우리들끼리 개인 간의 거래를 만든다는 다른 암호화폐들이랑 다르다. 우린 협력해서 나갈 거고, 뭐 달러를 대체할 생각도 없고, 리브라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한 거죠. 달러 대체할 생각도 없고, 기존에 있는 법정화폐들 도우면서 협력해가면서 나아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런 얘기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얘기들을 통해서 리프사가 지금 뭔가 이런 적극적인 액션, 그런 모습들, 행위들을 보면서 확실히 요즘 뭔가 승부처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아티클에서도 그 포인트가 보입니다. 이 친구들이 물론 완벽하게 숨기진 않았어요. 사실 리프사가 중간중간에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완전 꽁꽁 숨긴 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비밀이야. 너희들 모르게 할 거야. 우리만 알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야. 막 이러면서 숨긴 건 아니지만, 리프사의 주 임직원들이 한 얘기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모든 것들 퍼즐을 종합해보면 그림이 보이듯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했지만, 지금 오늘 그 내용, 그리고 그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약간 굉장히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선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지금부터 볼 두 개의 아티클에서 아예 대놓고 선포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이 친구들 이제 아예 대놓고 약간 전쟁으로 비교를 하면은 진짜 선전포고하고 전쟁하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여기가 승부처다. 여기서 지면은 실패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성공하면은 우린 성공의 길로 가는 거다. 약간 그렇게 승부수를 띄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볼게요. 워라 어서오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클이 2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1편, 2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 내용들을 핵심 부위를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1편에서는 제목에서도 나와있지만은 왜 글로벌 페이먼트,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가 왜 should be fast and cheap, 왜 빨라져야 되고 저렴해져야 되는가, 이걸 부제목으로 하는 동시에 why we settle이라고 됐죠. 왜 우리는 settle 하는가, 정산하는가. 뭐 한글로 번역하면 약간 어색한데,
지금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 있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가 오늘날 은행들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왜 근데 그게 더 빨라지고 저렴해져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죠. 특성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good, cheap, fast. 이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특성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good, 우리 잘 아는 이 막 영어 공부하면은 이 단어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다들 알고 계시는 단어지만 네, 우리가 그 장난 많이 치잖아요. 영어 오리지널 배울 때 굿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장난치잖아요. 바로 그 굿과 그리고 cheap, fast 이 세 가지 특성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죠. 예,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도 있지만은 맥도날드도 언급하지 않았나요? 여기 있다 맥도날드 보이죠? 예, 이걸로 비교를 하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떻죠? 패스트하고 칩합니다. 저렴하게 햄버거 빠르게 주문하면 빠르게 나오죠. 요리돼서. 하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고급 저녁 식사겠죠? 그런 고급스러운 저녁 식사는 아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BMW 얘기를 하죠. BMW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약간 고급스러운 드라이브 환경 그런 경험을 제공하지만은 반면에 그만한 거를 지불해야겠죠. 비싸란 얘기죠. 그런 걸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주요 특성, 굿과 칩, 패스트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챙길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맥도날드라던가 BMW, 뒤에 스카이프, 뭐 넷플릭스, 뭐 애매존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페이먼트 시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죠. 평행되어 있는 페이먼트 시장을 얘기하죠.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게 서로 평행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특성, reliability. 이거는 신뢰도에 관한 겁니다. 페이먼트 했을 때 얼마나 신뢰도 있게 이게 처리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스피드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얼마나 빨리 처리되는가. 그리고 네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코스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비니언스, 이거는 여기에도 설명 나와있지만은 이거 설명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대로 번역해드리면 되겠네요. 자, 컨비니언스는 약간 컨비니언스? 뭐지? 약간 느낌 안 온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컨비니언스가 뭔지, 그 특성이 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적은 노력을 하고도 페이먼트가 가능한지, 컨비니언스가 좋다, 컨비니언스가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죠? 적은 노력으로도 페이먼트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리포사 이제 아까 설명드린 굿, 칩, 패스트 일반적인 시장 특성, 이런 평행하는 한꺼번에 챙길 수 없는 이런 특성이 페이먼트 시장에도 있는데, 그 특성 네 가지는 reliability, 스피드, 컨비니언스, 코스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지금 상대, 서로 반대에 있는 특성도 있죠. reliability라고 되어 있죠. 이건 형용사로 되어 있는 거고, 명사형으로 만들면 reliability, 신뢰도인데 이쪽을 챙기려고 할수록 컨비니언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거 서로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 칩, 저렴하게 하려고 할수록 스피드가 떨어지고, 반대로 스피드를 올리려고 할수록 더 패스트하게 하려고 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코스트가 저렴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페이먼트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두 특성들이 상반대에 있어서 하나를 챙기려면 반대쪽 특성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이 뱅킹, 코스트 오브 더 페이먼트 시장에 있어서 뱅킹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성들 네 가지, 대표적인 특성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리표사가 하려는 건 뭐냐? 바로 세틀먼트입니다. 세틀먼트. 그래서 있죠. 일단 적어놨죠. Do we have to settle? 우리는 settl을 해야 되냐? 정산을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맥킨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긁어오죠. 자, 여기서 설명을 보면은 우리도 이미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이제 근거와 자료들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맥킨지 여러분들 아시죠? 유명한 곳입니다. 맥킨지 자료에 따르면은 이 비용은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페이먼트 하나인데 그 안에서 35%가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실제적인 돈이 움직이는데 그 안에 35%가 비용으로 청구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뭔가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사실 가장 베스트는 여러분들 뭔가요? 뭔가 하는데 100이라는 자원이 들어가면은 그거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이 적게 드는 거, 적은 자원으로 많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100이 있으면 35는 비용으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웃풋이 100이면 35가 비용으로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65가 아웃풋인 거죠, 사실상.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 오늘날에. 그 당위성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편의 아티클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리플사가 이 당위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틀먼트가, 새로운 세틀먼트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2편을 볼 텐데, 2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그림을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2편 곧 설명 드릴 텐데,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 들으시면은 제가 그동안에 리플사에 관련해서 설명드렸던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저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하려는 것들, 그리고 그 밖에 자료들, 그리고 저는 이제 IT 전공이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까지도 알기 쉬운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서 이제 전달이 됐는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리플사 관련된 소식을 보면은 이제 곧 설명드릴 내용처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예 공개적인 채널을 이용해서 뭐 트위터라던가 또는 뭐 컨퍼런스 이게 아니라 본인들 공식 홈페이지에 그림을 노골적으로 깠어요. 최종 완성 형태의 그림을.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자,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편에서 1편까지는 시장 상황 얘기하고, 페이먼트 시장에 있어서 이제 코스트,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특성인 패스트, 스피드를 얘기한 거죠. 스피드. 그리고 컨비니언스, 그리고 또 하나는 릴라이빌리티. 이 특성들이 서로 상반되어 있다. 짝을 이뤄서 상반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비율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세틀먼트가 필요하지 않느냐,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당위성까지 얘기를 해놓고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그 이야기의 디테일을 2편을 볼 건데요. 제목부터 도발적이죠? 이거 두 가지, 스피드 앤 코스트를 다 챙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서론에서 잠깐 언급을 하죠. 사람들한테 우리 프리비어스, 그러니까 방금 보신 1편에서 얘기한 거, 아티클에서 얘기한 것들 다시 한번 이제 줄여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어서 그런 당위성,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솔루션을 얘기를 하겠죠.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리플사가 1편에서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서로 나와있네. 여기 또 나와있네. 릴라이빌리티, 스피드, 컨비니언스, 코스트. 여기 또 나왔죠. 이 특성이. 근데 무슨 관계라고요? 여기 써있죠. 트레이드 오프 관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리플사도 그림을 그렇게 그렸고요. 서로 특성이 방향이 서로 딱 정반대 방향에 있어요. 그러니까 각 특성이 두 가지씩 짝을 지어서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겁니다.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제 솔루션을 얘기하겠죠. 자, 얘기합니다. 부제목에서 What has changed?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서 떡하니 얘기를 하죠. 바로 이 블록체인에 있어서 이 BTC라던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제가 이틀 전인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하는 거, 스케일빌리티, 그리고 디센트럴라이즈, 또 하나가 뭐였죠? 코스트인가요? 코스트였나? 스피드였나? 정확히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이 삼각형 그림 기억하시죠? 트릴레마라고 해갖고 딜레마처럼 이걸 한꺼번에 챙길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블록체인들은 다 그런 트릴레마에 빠져서 스케일빌리티, 코스트, 스피드를 한꺼번에 못 챙기는데, 이걸 한꺼번에 챙긴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수치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코스트도 제일 낮고, 그러면서 동시에 스피드도 챙기고, 그러면서도 확장성도 좋고, 초당 처리 속도가 좋기 때문에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진행하는 거죠. 일단은 리플사가 쓰는 주력 무기, 그러니까 세틀먼트로 만들고 싶어하는 XRP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블록체인 내에서도 트릴레마라고 부르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세틀먼트로 만드는 XRP는 그게 해결돼서 스피드, 코스트, 스케일빌리티 이걸 다 잡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하죠. XRP 이걸로 모든 트릴레마 문제를 해결한 이걸로 페이먼트를 만들어 나가자 하면서 첫 방부터 그냥 딱 얘기를 하죠. XRP 쓰면은 3에서 5초 만에 세틀먼트 된다. 오늘날 코 리스폰던트 뱅킹을 쓰면 3에서 5일 걸리기도 하는 것들이 3초에서 5초면 해결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동시에 온디맨드 이런 것들 쓸 수 있다. 자, 리퀴디티 풀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이시죠? Pools of XRP Liquidity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 디지털 에셋인 XRP를 이용해서 프리 펀딩 없이도 XRP를 브릿지로 써서 온디맨드 형태로 리퀴디티를 사용해서 코스 오브 더 페이먼트 그리고 더 나가서 모든 것들을 브릿지에는 상태에서 모든 자산들, 가치들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써있죠? XRP in the middle 중간에 딱 위치하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냥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아트 커런시 여기 나와있죠. 그리고 to another 한 피아트 커런시 있으면 다른 피아트 커런시 그리고 그 중간에 XRP 위치함으로써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코스트도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최종 그림을 여기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 부분이 좀 하이라이트인데 여기 얘기죠. additionally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이죠. 쭉 보시면 됩니다. 와, 이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할 줄 몰랐어요. 최종 그림을 제가 많이 말씀드린 최종 형태의 그림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몇 번 보여드렸죠. 자, 뭐냐면은 이 도메스틱 페이먼트 제가 그 설명 많이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일본 특히 머니그램 할 때 작년에 이제 머니그램 작년부터 설명할 때 제가 그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머니그램 XRP 언제 쓰는 건가요? 언제 써요? XRP 쓰긴 쓰는 건가요? 도대체 언제 쓸래? 막 이러면서 이런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XRP를 도대체 브릿지를 언제 쓰나 머니탭이라는 게 하지만은 그게 정말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작년에도 머니탭이 이제 처음 출시됐을 때 그때는 이제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도메스틱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 설명 때도 그걸 강조했죠. 아프리카랑 비유를 하면서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국내 안에서 페이먼트 자체가 리얼타임이 되고 효율적이 되지 않으면 크로스오버 더 페이먼트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근본에는 도메스틱 페이먼트 자체가 효율적으로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도메스틱 페이먼트 리얼타임으로 효율적으로 된 이 도메스틱 페이먼트들을 RP로 엮었을 때 모든 것들을 전 세계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만 있던 또는 미국에만 있던 일본에만 있던 인터넷이 전 세계 인터넷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그것과 동일하게 각 나라 안에 페이먼트 우리한테 좀 더 체감이 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막 인터넷 뱅킹 하잖아요. 제가 송금을 눌러요. 제 은행 거 거래 은행 거 어플을 실행해서 누구한테 계좌이체 5,000원 해야겠다 해서 딱 눌러요. 송금 누르죠. 바로 가죠. 여러분들 왜 그럴 수 있죠? 그냥 우리나라니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왜 되냐면은 한국은행 금융망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중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그렇게 인프라를 건설해 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요? 될 것 같습니까? 일본이요? 일본도 잘 안 돼요. 비용도 많이 들죠. 우리나라가 더 잘 돼 있어요. 금융망이. 되게 재밌죠. 일본은 되게 금융 강국인데 이런 금융망에 대해서 금융 인프라스트럭처는 우리나라가 더 잘 돼 있어요. 되게 재밌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게 마치 다른 나라 선진국도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프리카는 은행 계좌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관련된 XRP 소식도 들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인도에 막 사람들 계좌 안 갖고 있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은행 계좌도.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실제로 이거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도메스틱 페이먼트도 이제 잘 안 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우리나라처럼 효율화된 뒤에 이 각각의 도메스틱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IP로 하나로 엮었을 때 마치 원래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도메스틱 구간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최종 그림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 IMF 작년 11월에 사가이 이 친구가 PDF 그 프레젠테이션을 설명한 거, 저쪽 태평양 태평양 맞죠? 태평양 남쪽에 조그만 섬 나라 있잖아요. 예. 뉴질랜드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 저희가 몇 번 봤잖아요. 이름도 생각 안 나네. 그 두 개가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중앙은행, 조그만 섬나라지만 그 중앙은행이 리프사 솔루션 쓰고 있었잖아요. 엑스커런트. 예, 그 그림 할 때도 많이 설명드렸죠. 각 나라 도메스틱을 다 이렇게 해내고 효율화시키고 그거를 엑스커런트로 그 구간을 서로 엮는 거. 근데 엑스커런트는 IP 기반이잖아요. 즉 IP로 엮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자, 그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지금 최종 그립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메스틱 효율화되고 이걸 인터내셔널, 예, 국제적으로 다 이 플레이어들 채널들 이것들을 다 여기 써있죠. IRP 인터레저 프로토콜로 엮고, 그리고 이거는 XIP가 이네이블된, 예. 그러니까 이 IP라는 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마치 TCP랑 똑같다고. 오늘날 인터넷에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건데, 그 데이터를 쪼개는 단위인 패킷들을 왔다 갔다 해줄 수 있게 하는 약속이거든요. IP도 그거랑 동일하다고 했죠. 이제 인터넷 오브 밸류, 바로 인터넷 공간에서 모니를 리얼타임으로 마이크로 페이먼트로 쪼개갖고 리얼타임으로 마구마구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리프사의 최종 그림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IP라는 TCP 같은 바로 IP라는 그런 약속 방법, 거기 안에서 XIP가 일종의 패킷 단위가 되겠죠. 브릿지되는 약간은 인터넷과 다르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건 XIP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각 끝단에서는 그것들이 피아트 또는 다른 자산으로 변경되는 형태로 돼서 모든 것들이 XIP를 통해서 브릿지되고 리얼타임으로 마이크로 페이먼트로 돈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날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그림이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써있죠. 레스트 마일 페이아웃이라고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대놓고 드디어 얘기를 했어요. 최종 완성 그림을. 마이크로 페이먼트 세상. IP가 길로서, 다리로서 다 깔려있고 다 연결시키고 그 안에서 XIP가 인터넷의 패킷처럼 돈을 브릿지해서 리얼타임으로 돌아다니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Fed Now,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야, 우리 미국 연방준비은행들 쓰는 페이먼트 시스템 또는 RTGS 시스템, 지급결제 시스템을 새롭게 차세대로 바꾸자 해서 이제 계획을 발표한 게 Fed Now잖아요. 그죠? 거기에 리프사 지금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뭐만 보면 된다고 했죠? IP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만 보면 된다고 했죠. 네. 왜 그런지 이제 서서 이해가 되죠. 리프사도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설명을 제가 방금 드렸고요. 네, 그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왜 중앙은행들이 IP를 채택을 하냐 안 하냐가 왜 중요한지가 이해가 되시죠. 리프사의 최종 그림은 그겁니다. 인터넷처럼 한국의 인터넷이 SK, KT, LG, 기타 등등 여러 사업자들에 의해서 국내에서 잘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잘 갖춰진 거를 뭐 옆에 있는 일본, 옆에 있는 중국, 아니 중국은 빼자. 중국은 좀 집어넣기 가당치도 않다. 미국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호주 또는 이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연결함으로써 마치 하나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연결된 유럽에 이메일을 보내도 그냥 1초 만에 갈 수 있는 거고, 예,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도메스틱 구간이 효율화되면은 그 각각이 효율화된 도메스틱, 각 나라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거를 IP로 다리를 놔서 연결하면은 중간에서 XIP가 다리를 놓음으로써 리얼타임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처럼. 그러니까 자꾸 인터넷 오브 밸류, 맨날 인터넷, TCP, IP 얘기할 때 맨날 TCP랑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얘기를 하죠. 본인들이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그거를 실현할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아닌 저 네 가지 특성을 한꺼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 예, 체인지드라고 얘기했잖아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 패러다임, 그거 이뤄낼 수 있는 건 XRP다. 그러면서 이걸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우리 그림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들 생각만 얘기하면 끝인가요? 아니겠죠. 이렇게 하면은 금융기관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 여기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너희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위에 부분까지만 얘기를 하면 듣는 금융기관에서는 이러겠죠. 그래? 뭐 좋은 거라 되게 위대한 걸 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 우리가 얻는 이득은 뭐야? 그냥 너희만 좋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건 아니겠지? 예, 이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리프사가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런 비전과 이런 방법, 이런 목표들을 이뤄내려고 하는데, 이걸 하면은 너희들한테 기존에 있던 금융기관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뭐가 좋은지 얘기해줄게 하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얘기하죠. 예, 로우 코스트 레미턴스, 낮은 비용, 그리고 빠르게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페이먼트를, 그리고 세틀먼트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중간에 나오죠. 릴라이어블, 예, 컨비니언스, 이 모든 것들을 챙길 수 있다고 얘기하죠. 어디서? 리플렛에서.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IRP, 그리고 그 XRP, 그리고 너희가 솔깃할 만한 릴라이빌리티, 컨비니언스, 코스트, 스피드, 모든 것,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아니라 이 모든 걸 사로잡을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는 네트워크 어디? 리플 네트워크. 자, 커먼 들어오라는 겁니다. 리플 네트워크에서 함께 하자.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이게 생소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생소한 내용은 아닐 텐데, 당연히 제 채널에 함께 하셨던 분들 생소한 얘기 아니겠죠. 왜냐면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내용과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고, 제가 이 그림을 미리 아는 것도 사실 그 데이비드 슈왈츠나 이런 사람들이 뭐 쿼라라던가 또는 트위터, 그리고 컨퍼런스나 기타 등등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XRP라는 블록체인의 이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 퍼즐을 맞춰서 얘네들의 그림을 이해하고 있던 거지. 그리고 그 그림을 이해하고 있던 제가 설명드린, 지속적으로 제 채널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예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건 진짜 처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여러분들도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승부처라고 보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예, 확실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부기관이나 미국 의회나 그리고 레귤레이터들한테 얘네들이 콜링하는 거, 대콜하고 있죠. 계속 대놓고 뭔가 여러가지 주문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얘네의 비즈니스 모델 완성형까지 공개하면서 대놓고 얘기하면서 약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깐 얘기 안 했지만 지금 이제 얘네들의 이런 태도, 스탠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진 스탠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머니그램, 그리고 머니그램 그 얘기를 하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또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XRP 팔아서 갖고 있는 돈들 그거 다 공격적으로 또 투자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머니그램 뿐만이 아니라 비슷하게 할 거라고 그 얘기도 하고 있죠. 지금 얘네는 사활을 건 거예요. 진짜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갈림길이다. 지금이 승부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지만은 이 승부처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 루머도 걸렸죠. 역대급 루머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뭐 하드포크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전보다 훨씬 더 리프사의 이 XRP 세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만연하고 있죠. 어떻게 극복해낼지 되게 궁금한데요. 그런 것들은 지켜봐야겠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프사 관련된 것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설명드린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삼성에서 10월 말에 10월 29일이랑 30일 날 SDC 삼성 디벨롭먼트 컨퍼런스 2019니까 19라고 달아놓은 거죠. 자, 이걸 한다고 얘기했고 제가 어떤 걸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삼성 블록체인 wallet을 소드 코드를 역분석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이 블록체인 wallet과 그리고 삼성페이와의 결합을 생각하고 있는 코드가 보인다고 했죠. 예. 그리고 또 뭐 얘기했죠, 제가? 이 블록체인 관련돼서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 얘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 삼성 블록체인 wallet 비트코인 추가됐을 때도 그때 디컴파일에서 이제 여러분들 같이 분석하면서 얘기했던 게 아마 이 컨퍼런스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그림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스케줄 보면은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약간 서머리처럼 얘기한 거에 여기에서 드러나네요, 보니까. 자, 여러 가지 세션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모바일 퍼스트 머니 매니지먼트라는 세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안상, 이름이 안상이에요. 예, 안상님 지금 삼성페이의 제너럴 매니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죠. 어딨냐? 왜 안 보여? 뿌뿌뿌뿌 어딨어? 응? 왜 눈에 안 들어오죠? 아, 여기 있다. 아, 찾았다. 자, 여기 서머리로 나와 있는데 삼성페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나와 있죠. 모바일 월렛 나와 있죠. 모바일 월렛. 여기서 드러나죠. 모바일 월렛 그리고 모니 매니지먼트 컨버전스 융합시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성이 지금까지 한 것만은 봐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측이 되거든요. 점점 이 플랫폼으로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약간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네가 제가 아까 드렸다시피 블록체인 월렛이나 이런 것들 결합해갖고 좀 더 진짜 기존을 벗어나서 미래에 다가올 그림까지도 얘네가 융합시키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와있죠. 실제로 모바일 월렛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 사실 모바일 월렛과 비슷한 의미다 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세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예측이 됐던 부분들 역시나 발표를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할지. 자,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삼성 블록체인 관련된 본인들 오버뷰 앤 스트러지라고 나와있죠. 전략에 대해 얘기하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얘기들을 아마 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기사에 나왔지만 저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클레이튼 노트 10을 발표를 한다는 거 보고 놀랐는데 약간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기사로 나오기는 했지만 아니 진짜로 노트 10 클레이튼 버전을 내놓을까 싶거든요. 근데 기사에 따르면 내놓는다고 합니다. 조만간 공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시점 전후로 공개를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와 관련된 얘기들도 하겠죠 아마.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XRP라던가 또는 다른 암호화폐들을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언제쯤 포함시킬지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나눌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을 것 같고 다만 그와 관련된 본인들의 로드맵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주요 전략을 공개를 하겠죠.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컨퍼런스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그 시기가 되면 함께 살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진짜 모든 게 융합이 돼가고 있는 것만은 장려합니다. 이 안에서 이런 트렌드 흐름 안에서 리플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까지는 약간 점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제 얘기가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트렌드로 변해가는 어떤 트렌드? 지금 모든 IT 기술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이런 어떠한 사물체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던가 우리가 쓰는 PC, 노트북, 단말기들 이런 것들이 다 융합해 가고 있어요. 점점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이런 우리가 쓰는 우리 환경에서 쓰는 이런 도구들 이런 것들이 융합하는 동시에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도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라던가 또는 IT 서비스들 뭐 포털 서비스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이런 것들도 다 융합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라는 이 도구에 대한 마켓시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영업이익은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켓시어 상으로는 1등입니다. 그죠? 단말기 제일 많이 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용자들이 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점을 100점이래. 100번 활용해서 삼성페이라는 플랫폼도 안에 집어넣고 그 플랫폼의 영역 또한 확장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게 아까 보신 요거 이제 삼성페이 모바일 월렛으로서 모바일 월렛까지 결합을 해서 그 안에서 작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월렛 이런 것들을 만들었겠죠. 미래에는 당연히 디지털 월렛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캐시리스, 그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가 된다면 당연히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더불어서 블록체인 쪽도 적어도 이 삼성이 생각하는 블록체인은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고 있죠. 애플은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죠. 삼성이 선빵 날렸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적어도 삼성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니까 미리 치고 나갔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중에 10월 말에 이게 실제로 발표되면은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제가 지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소식만, 핵심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이 사람 누구냐면은, 이 사람 조폭 같아. 코인필드라고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거든요. XIP를 베이스 커런시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달 전쯤인가 그때 이제 윈드 네덜란드 개발자 불러다가 뭐 우리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는 거 있는데 좀 얘기 좀 하고 싶다면서 이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를 9월 말에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되게 막 엄청난 거래요. 얘네들 말에 따르면 엄청난 거래요. 그래서 저도 약간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걸로 보이는 걸 그림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요거거든요. 이거 하나 떨렁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다 이렇게 썼죠. XIP L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XIP 레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XIP 레저 위에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해요. 9월 말에 공개할 프로젝트랑 관련된 그림인데,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 설레발 치고 있죠, 이 친구. 막상 공개했는데 별거 아니면은 두들겨 패고 싶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본인들이 되게 대단한 거라고 했으니까 한번 일단은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그때 가서 이제 공개되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거고, 그리고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떡밥을 던졌습니다. 마치 그거죠. 뭐 영화 개봉이나 어떤 신제품 공개할 때 미리 공개하는 거 이름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티저라고 하네요. 티저를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소식들, 그리고 리플사의 지금 최종 그림까지, 최종 마일까지 해방한 관련된 소식들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뿅.